삭막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낭만 캠핑. 하지만 날씨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캠핑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불이 옮겨 붙는데요. 빼. 텐트를 집어삼키는 무서운 불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칫 잘못하면 인명피해까지 입을 수 있는 상황. 한순간의 방심이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철 캠핑 시 필수품인 난방기구들, 안전하게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대한민국 무사고 프로젝트 안전의 조건 김용필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요즘 캠핑 중에 발생하는 인명사고로 인해서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인구는 최근 약 500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5년 사이에 8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하지만 이 캠핑을 즐기는 인구수만큼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뉴스를 보더라도 여전히 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용객들은 캠핑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지 한 캠핑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포천에 있는 한 야영장. 캠핑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성에 또 찾게 된다는데요. 캠핑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족 간에 좀 관계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 맑은 공기, 그다음에 여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 이용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캠핑을 즐기려면 야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들을 원천 봉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캠핑 안전사고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때마침 관리 감독관을 만나 야영장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고 캠핑장이니까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노란색에 정확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 캠핑을 하시면서 자칫 이런 안전 수칙들을 자칫 잊어버리는 경우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무엇을 보셨길래 그리 놀라신 건가요? 가까이 가보니 릴선이 꼬여있는 채로 전기를 쓰고 계셨는데 그렇다면 릴선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캠핑을 하시면서 이렇게 릴선은 반드시 풀어가지고 공기를 다 풀어서 쓰시는 게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릴선이 꼬여 과열되면 피복이 녹으면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갖다 놓고 휴대폰 하나 꽂고 LED 꽂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저녁에 되면 이제 난방기구가 꽂히면은 그때 이제 과전압이 걸려서 이 전선 압이 올라가고 열이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화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문제는 단순 화재가 아니라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2015년 전기로 인한 화재로 5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릴선에서 발생한 누전이라고 하니 조심하셔야겠지요. 다음은 텐트를 세우는 당김줄에 의해 넘어지는 골절 사고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야영장에서 일어나는 그 안전사고 빈도수는 이 스트링 가드에 의한 게 가장 높습니다. 텐트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당김줄을 설치하는데 이 당김줄에 저녁에는 안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뭐 야광으로 야간 안전가드를 여기다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런 작은 안전사고도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밤에도 이렇게 화나면 다칠 염려는 없겠죠? 순찰 중 불 앞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이 발견. 자칫하면 불똥이 튀어 화상을 입거나 주변으로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시정 조치했습니다. 어린아이 혼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위험해 보여요. 위험합니다.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네네네네. 바람이 훅 불어서 첨가게 이제 불이 붙을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서 바람이 불면 불꽃이 날려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겠죠? 이왕 온 김에 텐트 안도 점검해봤습니다. 그래도 환기가 안 돼서 그러신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가스 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스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그 10월 15일 날 이제 사고 났던 저산소증 같은 경우에도 이 가스를 실내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환기를 확보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질식사에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가스를 갖다가 사용하실 경우에는
환풍구를 확보를 하고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전국 야영장의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가스 중독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부지런히 텐트를 돌면서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천장의 시선 고지영. 오, 여기는 환기구 시설을 제대로 갖췄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대로 하고 계시고 환기구도 그다음에 우리 이용자께서는 이제 야간에 또 주무실 때는 이 개방을 하고 주무시기 때문에 전혀 저산소증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모든 텐트에 환기구, 벤틀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텐트들의 벤틀레이션은 자기 전에 난방을 하신다면은 개방을 해서 환기를 확보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야영장 한켠에서 물건을 내리는 사람들 포착. 이분들은 찾아가는 캠핑 아카데미 운영팀입니다. 지금 안전한 캠핑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들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느낄 수 있는 체험에 대한 내용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 야영장을 돌면서 캠핑객들에게 캠핑 교육을 실시. 안전한 캠핑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캠핑도 즐기고 안전교육 체험도 하고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치, 승아야? 재밌을 것 같아요.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체험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첫 번째 체험은 두뇌 회전에 도움을 주는 퍼즐에 캠핑 이용 시 알아둬야 할 안전 캠핑 10대 수칙을 그림 형식으로 구성한 교육용 그림 퍼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집중하는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군요. 두 번째 체험으로 들어갑니다.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한 야간 스트링 가드 만들기. 낮에는 텐트나 타프를 설치하기 위한 스트링, 즉 당김줄이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밤에는 어른들도 걸려 넘어질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반짝거리는 물체나 LED 전구를 줄에 달아주면 보실까요?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다른 사람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재밌고 유익한 것 같아. 아이들한테도요. 안전도 그렇고 만들어보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체험은 화재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소화기 사용법 실습 시간. 아까처럼 1번 만드세요. 1. 됐어요? 자, 안전핀에 손가락 집어넣습니다. 안전핀을 뽑으세요. 자, 팍 뽑으세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입니다. 노란색 노즐만 잡습니다. 불은 항상 위에서부터 날까요? 아래에서부터 날까요? 밑에죠. 아래쪽인데요. 자, 아래에서부터 불을 끄는데 하나, 둘, 셋 해서 불을 끌 때 어떻게 한다고요? 빗자루 쓸듯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알았죠? 직접 이렇게 실습을 해보니 머리에 쏙쏙 기억이 되겠습니다. 수학이 하는 방법도 알았으니까 이제 더 안전하게 캠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처음에는 좀 아니다라고 오셨던 분들이 마지막까지 뜻깊은 교육이다라고 가실 때 또 가족들하고 즐겁게 한박 웃음으로 또 마음 푸짐하게 가실 때가 가장 저희도 보람 있고 좋죠. 그 외에도 위급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등을 미리미리 교육받거나 연습을 해놓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가족과 캠핑 가는 것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국내 캠핑장이 몇 개나 될까요? 현재 한국관광공사 고캠핑에 등록되어 있는 캠핑장 수는 한 2,100여 개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2,000개가 좀 넘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불법 캠핑장, 야영장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미등록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시적 허가라고 해서 이제 한시 허가로 받아서 하시는 분까지 해서 한 1,000여 개가 넘는 걸로 요거는 2018년도 저희가 8월 한국관광공사에서 모니터링한 그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이 미등록 야영장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특히나 미등록 캠핑장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대표적으로는 우리 그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2015년도 3월 22일 날 일어났던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가 있습니다. 근데 일가족이 대부분 아마 사망을 했었던 일이죠? 총 7명의 이용자가 와서 5명의 그 사망 사고를 냈고 2명의 중경상이 있었습니다. 다시 떠올려보죠. 그때 사고 원인이 뭐였던가요?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제 최종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TP 텐트 안에 발열 매트라고 해서 난방을 위해서 깔아놓는 매트가 있습니다. 그 발열 매트의 이제 리드선이죠, 저희. 그 리드선하고 이 매체에서 과열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난 걸로 그렇게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아, 근데 좀 그때도 저도 이해 안 가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텐트에 막 불이 활발 붙을 정도였다라면 주변에서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말이죠. 또 이 5명이 사망할 때까지 아무도 손을 못 썼던 것인가. 참 지금도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 저희가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인디언 텐트 그 형태에서 안에 화재가 일어나고 밖에 분들이 도와주려고 했으나 주변에 막상 소화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소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 미등록 불법 시설이다 보니까 소화기에 대한 관리 점검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갖다만 놨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소화기를 잡아서 끄려고 했으나 분말이 나가지 않아서 세수대야로 물을 갖다가 긴급하게 하는 그러한 형태로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뭐 3분 만에 전소가 돼서 이미 뭐 119에 신고를 했지만 오기도 전에 벌써 이미 상황이 종료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소화기 한두 개만 제대로 작동을 했었더라면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덜, 그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당시에 그 강화도 글램핑 사고 이후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일었어요. 그렇죠. 뭔가 보완이 많이 되긴 됐나요? 그 당해 8월 4일 날 그래서 안전위생기준이라고 해서 저희가 화재, 전기, 가스, 질서, 대피, 위생 이렇게 6가지 기준의 45개 항목으로 아주 촘촘한 기준들이 마련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 기준이 좀 엄격해졌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등록 야영장을 하려고 그럴 때 이러한 45가지 항목을 다 충족을 해야지만이 등록증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용할 캠핑장이 등록이 돼 있는 곳이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이라든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인가 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캠핑 포털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캠핑 포털 사이트에서 입지 유형별로 등록돼 있는 야영장들을 전부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찾아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고캠핑을 쳐서 들어가시면은 캠핑장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여름철 보통 피서철에 야영장에서 뭐 물놀이도 막 곁들여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저도 좀 찾아보니까 가을이나 겨울철에 더 많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동절기, 가을철로 접어들면은 난방기구 사용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쓰시는 그런 갈탄을 또 사용하시다가 그거를 이제 안으로 텐트 내로 이제 가져오는 사건, 뭐 이런 사고들로 인해서 겨울철에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텐트 안에 켜놓는다라는 건데 말이죠. 거의 뭐 자살행위입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지금 이제 무색, 무치, 무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산화탄소가 이제 체내에 흡입이 되게 되면 그 산소 내 헤모글로빈, 이 헤모글로빈의 움직임을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뇌에 영향을 줘서 서서히 죽어가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 밀폐된 텐트 안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 실험이 있거든요. 영상 먼저 보고 나서 또 말씀 더 이어가겠습니다. 지친 일상을 치유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캠핑.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면 추위로 신경 쓰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겨울철에 염려스러운 거나 뭐 그런 것도 있으세요? 난방기를 조심해야죠. 겨울이니까. 난방에 이제 주의를 해야 하는데 몸을 따뜻하게 지켜줄 난방기구는 필수. 하지만 밀폐된 텐트 안에서 난방용품을 사용했다간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텐트에 가스난로를 켜놓은 후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할 건데요.
텐트 문을 열어놓은 채 1시간 후에 농도를 측정해 보니 0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텐트 문을 닫고 난방기를 약 1시간가량 가동해 봤는데요. 문을 닫아놓은 텐트는 환기가 되지 않아 일산화탄소 농도가 74ppm이 나왔습니다. 허용 기준인 50ppm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문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머물 경우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거나 질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환기는 기본입니다. 일산화탄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비들도 반드시 갖춰서 안전한 캠핑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으로 보니 더더욱 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예. 그런데 일산화탄소 농도가 어느 정도면은 질식이라든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가? 앞서 보기 전에 뭐 한 30분 정도만 노출돼도 위험하다 하셨는데 말이죠.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50ppm이 이제 저희 일반적인 이제 허용 농도치입니다. 근데 한 400ppm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3시간 이내 머리에서 이제 통증이 오고 그 다음에 3200ppm이 되면은 30분 이후에 사망하는 아주 그런 무서운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고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뉴스도 나왔고 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같이 막 갑자기 추워지면은 텐트 안으로 뭐 혹시 구이용 우리 저기 뭐죠 거스 버너라든가 뭐 또 수치라든가 해서 들고 가는 분들이 혹시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도 간혹 있는데 예. 최근에 18년도 저희 10월 15일 날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뭐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때는? 그 창원 진해구의 그 한 해수욕장에서 예. 이제 산부자가 이제 같이 캠핑을 즐기시다가 아마도 자료 화면을 보니까 밖에서 이제 고기를 바베큐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안에 이제 캠핑카에 들어가서 취침을 하다 보는데 추워서 이분들이 밖에 있던 그 구이용 그 갈탄을 실내로다가 가져온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는 84세 된 아버님과 그다음에 57세 된 자녀 세 분이 다 사망에 이른. 산부자가 모두 사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안타깝군요. 혹시 뭐 이 관련된 업무를 보시다가 또 현장에 나가셨다가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고였다.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그 2013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야영장에서 차가 텐트로 돌진을 해서 차가 돌진을 해요? 그래서요? 그래서 10대 2명의 딸과 그리고 아버지는 중경상을 입는 그러한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딸들도 중경상이었어요? 딸들은 사망을 했습니다. 딸들은 숨졌어요? 아니 이 차가 텐트로 왜 돌진을 한 겁니까? 그 운전자 자체가 예. 거의 그 알코올 농도가 0.19% 그러니까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수로 그렇게 안전사고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야, 이 술 때문에 다른 가족의 삶을 그냥 그야말로 짓밟았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술이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뭐 등산할 때 또 바다 낚시에서도 그렇고 도로 위에서도 그렇고 어디든 문제네요. 실제로 캠핑장에서 술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캠핑 아카데미를 하면서 네. 가장 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원인으로서 술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술은 예. 텐트 내에서 어떤 질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그에 대한 대응 능력이 술에 취했을 경우에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모양새를 가고 있습니다. 술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도 되지만 만약의 경우에 또 대처 능력이 떨어져서 더 큰 2차 폐를 더 사고를 키우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캠핑은 뭐니 뭐니 해도 가서 숯불에 고기 한 점 구워서 한 잔 해줘야지. 그렇죠. 이런 생각들 아마 대부분 하지 않으실까요? 네, 캠핑장에서의 술에 대한 좀 더 관대한 인식도 좀 전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캠핑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사고 원인들 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캠핑장에서 나와 그리고 내 가족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서경준 교수님과 또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전상철 소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예, 안전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소장 전상철입니다. 아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전기
를 많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난방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명도 그렇고 저희가 긴 연장선을 거의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거든요. 통상적으로 캠핑장 가게 되면은 배전반에서 전기 릴선으로 전기를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릴선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릴선을 어떻게 구매하느냐? 릴선을 보시면은 릴선에 과부하 차단기가 부착되어 있는 릴선인지 우선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선에 따른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량에 맞춰서 구매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꼭 다 풀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저 이제 더 여쭤볼 것이 이제 하도 많이 사용하는 부탄가스 부분인데 말이죠. 폭발이라든가 이런 사고에 대한 위험성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실험 영상 보고 난 뒤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캠핑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맛있는 음식. 이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올바른 사용 방법을 어겼다가는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위험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진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탄가스를 덮고 있는 큰 프라이팬인데요. 과대불판 사용 얼마나 위험할까요? 잠시 후 부탄가스 쪽으로 불길이 옮겨 붙습니다. 순식간에 폭발음이 나면서 불길이 치솟고 마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그 위력이 아찔합니다. 가까이에서 조리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왜 폭발을 한 것일까? 부탄가스 용기는 두께가 얇아 40도씨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온의 열을 받으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을 하고 마는 겁니다. 때문에 불판뿐만이 아니라 더더욱 화기 주변에는 부탄가스를 놓으면 안 되는데요. 깜빡해서 불 옆에 부탄가스를 놓았다가는 시한폭탄이 되고 맙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약 30초도 안 돼서 터져버리고 맙니다. 화염은 최대 10m, 파편은 30에서 70m까지 날아간다는데요. 잘못 사용하게 되면 흉기가 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볼 때마다 아찔합니다. 네. 혹시 전상철 소장님도 부탄가스 사고 관련해서 기억나는 것이 있으실까요? 모 대학의 학교 축제였습니다. 축제에 많은 텐트가 걸려져 있고 그 밑에 학생들이 이제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데 휴대용 부탄가스를 사용을 했는데 그때 보시다시피 쭉 연결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을 위에다 계속 얹어서 그렇죠.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여러 대를 아래 놓고요. 일렬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된 열이 옆에 있는 부탄가스 통을 가열하게 되고 또 옆에도 가열하다 보니까 부탄가스 통이 터지는 그러면서 아주 큰 사고가 생겼던 게 제가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석 교수님 뭐 캠핑장에서도 부탄가스 관련된 사고 많이 보셨죠? 야영장에서 일어난 이제 부탄가스 사고 중에 가장 흔한 것들은 분리수거하기 전에 반드시 부탄가스를 흔들어서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잔량이 남았다면 버튼을 눌러서 가스를 다 방출시킨 후에 그것도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구멍을 뚫습니다. 천공을 해서 분리수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그냥 일반 쓰레기나 이런 데 버려두면은 간혹가다 야영장에서 소각할 때 이제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사고들이 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구멍 뚫을 때 우리가 날카로운 송곳이나 못으로 큰 힘으로 충격을 줬을 경우는 그 충격에 인해서 스파크로 인해서 어떤 불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불씨가 안에 있는 가스와 만났을 때 폭발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부탄캔 처리할 때는 캔 오프너 등 사용해서 서서히 힘을 가해서 구멍을 뚫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요즘 캠핑 장비 하면은 워낙 기능적으로도 좋고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캠핑 안전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가지고 다녀야 된다라는 필수품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좀 스튜디오에 들여서 좀 들어보죠. 부피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예. 지금 이게 딱 세 가지예요? 필요한 세 가지? 예, 꼭 필요한 세 가지. 자, 첫 번째 보시다시피 일단 겉으로는요. 파이어 브랑켓이라고 써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 재료를 사용한 소방 담요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굉장히 크네요. 펼치니까. 1.8m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담요는 여러분들이 캠핑하실 때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보면은 잔디 위에서 하루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모포를 밑에 깔고 하루대를 사용하시면은 거기 모닥불이 튀는 불꽃이 밑에 잔디에 붙어서 화재로 갈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이 확 번졌을 때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예, 정도로? 맞습니다. 예. 아. 예, 두 번째는 예. 예, 일산화탄소 경보기입니다. 아, 경보기? 예. 얼마 전에도 예. 창원에서 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경보기만 있어도 아마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시중에서 뭐 가격이라든가 뭐 해서 쉽게 좀 구할 수가 있나요? 예, 시중에 인터넷 통해서 다 구매할 수 있고 요 가격은 보면은 최소 뭐 몇천 원부터 수십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예. 많은 제품이 있으니까 네. 꼭 사용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예. 수화기입니다. 네. 수화기인데 여러분 이때까지 수화기는 예. 분말 수화기만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던지는 수화기, 예. 스프레이형 수화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 같은 경우는 예. 가능하면 이런 스프레이형 수화기를 하나 구비하셔서 예. 예, 텐트 내에 보관하고 계시다가 예. 만약에 모닥불이나 어떤 화재가 생겼을 때 바로 1분 내에 제압할 수 있도록 이 스프레이로 소화를 시켜주면 예. 충분히 제압할 수 요즘 있습니다. 차량에도 이렇게 네. 소화기를 예, 갖다가 운전석 옆에 비치하고 다니고 실제적으로는 텐트 내에서 근거리에서 불을 제압하기에는 훨씬 더 우리 분말 소화기까지 뛰어가는 시간에 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여기 사용법 보니까 안 그래도 3, 4m 전후에서 분사 버튼을 예. 눌러도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제법 예, 어느 정도 일정 거리 예, 분사 거시고 예, 버튼이에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재는 예.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캠핑장 같은 경우는 초기 1분 내에 이런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소화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가능하면은 큰 부담 안 되시면은 이런 것도 이런 3종 세트 구비하셔서 같이 안전한 캠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질식 관련해서 이런 부분 좀 알아두면은 충분히 이런 관련 사고는 피할 수 있겠다.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적으로는 네. 이제 동절기 시즌에 들어왔을 때 텐트 내에서 그런 뭐 갈탄이라든가 또는 이 가스 제품이라든가 또는 백등유 제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텐트 내에서 환기구를 확보해 주시라는 거. 네. 모기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아서 열어놓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이제 우리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거실형 텐트. 네. 거실형 텐트는 전부 위에 환기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텐트를 설치하시면 우선적으로 좀 환기구를 개방을 해 놓으신다면은 나중에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해도 일산화 중독의 예방이 될 수 있고 저산소증 예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두 분 어떤 말씀 좀 드리면서 마무리 짓고 싶으실까 궁금하군요. 전상철 소장님. 예,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캠핑 안전 참 전무했습니다. 네. 도서 지역을 비롯해서 섬 지역 많은 캠핑이 일어나는데 아직도 그런 지역에 안전이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안전 의식을 가지시고 안전한 캠핑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아무리 저희가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작은 사고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배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좀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좀 의무화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이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아, 됩니까? 예, 예. 아. 그래서 지금보다 더 안전한 여가 환경이 조성되리라 믿습니다. 캠핑 가서의 낭만은 어디 뭐 비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캠핑의 시작과 끝은 안전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